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벌써 10년입니까? 이런 문자 장재훈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일부러 알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 손탐정님 덕분에 또 이렇게 축하받고 가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만든 거죠, 여러분과 함께.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도 10년 고생하셨습니다. 전 10년은 안 됐고 9년째 와이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늙으셨어요. 우리 뉴스쇼와 함께 늙어갑니다. 예,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 네이버가 새로운 이제 뉴스 편집 정책을 발표를 했죠. 예. 하반기부터 모바일 첫 화면에서 자사가 편집하는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제외하겠다. 예. 그리고 뉴스를 클릭하면은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 그 댓글 다는 방식도 바꾸기로 했죠. 이런 네이버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논란을 빚어온 여론 조작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이버 여론 조작 논란 이번에는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대충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달라질 것들을 좀 조목조목 알려주세요. 명쾌하게. 네이버 스스로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네이버 들어가면 딱 첫 화면이 뭡니까? 뉴스가 주르륵 나오는데 그거는 네이버 편집자가 골라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뉴스 보십시오. 저 뉴스 보십시오. 네. 이렇게 이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뉴스보다는 관심을 바꾸기 위한 뉴스가 많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7월 이후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화면에서 뉴스 섹션 자체를 아예 빼겠다. 그러면 구글 지금 들어가면은 왜 검색하는 란만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도. 그렇게 완전히 비워놓을지 예. 날씨는 일단 나오게 할 것 같고요. 예. 다른 걸 넣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요 뉴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추천 뉴스, 날씨 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뉴스, 실검, 추천 뉴스 등을 빼겠다는 거고요. 실시간 검색어도 이제 안 합니까, 네이버가? 예. 그게 사실은 어뷰징을 불러온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검을 누르고 들어가면 기사들이 쭈르륵 뜨는데 거기에 한 번이라도 잡히기 위해서 막 어뷰징 기사들, 남은 기사 뺏기는 거, 짜깁기 기사 이런 게 넘쳐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검 없앤다. 그래서 구글처럼 검색 창만 있는 방식이 국내 소비자에게 맞는 방식인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정도 들으면 파격적인 조치 같은데요. 외형적으로는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면서 언론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거고요.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인 김휘건 박사는 네이버가 제시한 개편 방향은 최근 네이버가 내놓은 방향 중 가장 전향적이다. 예. 획기적이진 않지만 언론사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내용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홍 교수는 예상한 대로 뉴스 편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쪽으로 세게 치고 나왔다. 예.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다. 아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편집권을 내려놓겠다는 건데. 내용적으로. 그다음에 한 면만 밀면은 바로 뉴스가 나오는데 예. 그 부분에 이제 뉴스에 대한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댓글 그러니까 부분하고. 직접 편집은 안 하지만 어쨌든 뉴스들이 진열되는 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뉴스판하고 뉴스피드가 남는데요. 뉴스판은 스스로 이제 보고 싶어하는 언론사를 선택하게 놓고 뉴스를 유저가? 한다거나 뭐 예. 한겨레신문 한다거나 경향신문 예.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게 하는 것이고요. 예. 뉴스피드는 이게 이제 AI 기술로 인해서 예. 많이 보는 뉴스들을 해주겠다. 아, 지금은 왜 그 아까 김현정 앵커 말대로 모바일을 열면은 예. 첫 편에 나오는 뉴스가 3천만 명이 보면 다 똑같습니다. 편집자가 골라주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앞으로는 보는 성향에 따라서 이미 지금 다음 카카오가 그렇게 하고 있죠. 내가 그러니까 예. 연예 뉴스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연예 뉴스들이 많이 본 뉴스 순으로 쭉 뜨고 정치 뉴스를 많이 보는 성향이다 하면 정치 뉴스 많이 본 위주로 쭉 뜨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네, 그렇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건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이준홍 교수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바뀌어도 이용자들의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네이버의 현상 유지적
이고 책임 회피적인 태도가 다시 반복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황영석 교수는 언론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 언론사들. 그동안 네이버의 덕을 본 매체들의 페이지 뷰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것이다. 아하. 뉴스 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상을 뉴스를 열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첫 터는 들어가면 보이는 게 뉴스니까 많이 뉴스 봤는데 그렇죠. 이제 보이니까. 아예 뉴스를 외면해버리는 세상이 될 수 있다. 뉴스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서 보진 않을 것이다. 그러네요. 그럴 것이라고 했고 김익원 박사도 전반적으로 뉴스 이용 감소로 돌아설 수 있다. 언론사 선택은 이용자 선택성이 강화되면은 불편함이 많아진다. 네. 과연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뉴스를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그 아웃링크로 전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언론사로 이동을 해서 뉴스를 보게끔 만드는 거. 그게 뉴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뉴스 소비가 과거에는 TV나 라디오, 신문 직접적인 그 매체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SNS나 포털에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동안 네이버 인링크에서 뉴스 소비가 이루어질 때는 각종 배너 광고 이런 거 불편함이 별로 없었어요. 뉴스만 보러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뉴스를 누르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요. 아, 그럼 팝업 광고부터 시작해서 양쪽 담장에 그런 광고까지 주르르르 온갖 뭐 참 불편한 광고들을 많이 보게 될 그 짜증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면 뉴스 아예 안 볼 수도 있겠네요. 또 네이버에서 주요 기사로 이제 클릭을 하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니까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정적인 기사 위주로 편집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이게 이제 첫 뉴스 이게 상당히 앞으로 아마 그 뉴스 품질의 전반적인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준영 교수는 정론이 발붙일 길이 점점 좁아지게 될 거다. 이 부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뉴스 편집자가 네이버 편집자가 다음 편집자가 편집을 할 때는 많이 안 읽히더라도 이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는 그 나름의 흐름을 그런 게 있었죠. 짚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많이 본 뉴스 순서대로만 배열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선정적인 기사 많이 일으키는 기사, 잘 먹히는 기사 위주로 이제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정론보다는 선정적인 보도 지금도 뭐 포털이나 SNS를 가보면 그런 게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이 우려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저도 걱정스럽네요. 예. 그 댓글은 아까 아예 없앤다라고 했죠. 예, 댓글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요. 댓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이미 지난 25일에 발표를 할 때는 뭐 댓글을 한 사람이 3개 이상 못 달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 아니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웃링크로 그 언론사에 가서만 기사를 보게끔 만들면 댓글이란 것도 그 언론사가 정하는 거지 네이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해당 언론사로 넘기겠다. 예. 그게 지금 이제 네이버의 방침입니다. 예. 어떻게 뭐 최신 순으로 할지 호감 수인 많은 걸로 할지 이거는 아니 아웃링크, 인링크 동시입니까? 아니면은 인링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인링크는 없애겠다는 게 지금 방침인데 뭐 근데 이게 이제 뉴스 피드에서는 인링크인 방식이니까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사들이 여전히 네이버가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청취자의 이론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눈은 여러분 문자 들어오는 모니터 보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댓글 수를 제한한다거나 댓글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준영 교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문제 있는 댓글들을 방치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댓글 때문에 드루킹 논란이 있잖아요. 민간인은 댓글을 1명이 달건 100명이 달건 뭐 팀을 짜서 달건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남의 사업장에 가서 조작을 하는 것은 업무 방해가 해당되죠. 그렇죠. 그건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기관이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다 주말하면 뭐합니까? 그건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네이버에게 오늘 샅샅이 훑어주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